네, 강프로입니다. 자, EN셀 보겠습니다. EN셀 일단 금요일날 16% 상승을 했고요. 여기 요날 상장한 날 8월 23일 날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등 나온 가격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왜 여기 16,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리고 EN셀이 이렇게 상장 처음에 상장 첫날이죠. 45,8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왜 급반전을 했는지,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CDMO, 여긴 위탁 생산입니다. 위탁 생산. 그리고 두 번째 신약 개발. 자, EN셀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CDMO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장까지에 대한 스토리가 삼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 EN셀에서 지금 개발 중인 약품 중에는 샤르코 마르투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삼성가에서 유전병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병이죠. 실제 이건희 회장 어머님,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이맹희 회장까지,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창업주가 삼성병원 실제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어디서 나와 있느냐? 여기 실제 이 내용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 삼성생명공익재단. 자, 연관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단순히 자금 지원이나 그런 건데, 여기 EN셀이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 자체가 신약 개발하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CDMO 관련된 내용하고 같이 합쳐져 있다 그랬죠. 여기 CDMO는 위탁 생산이라 그랬죠. 지금 현재 바이오 쪽은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CDMO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보잖아요. 이쪽에서 장비, 그쵸, 설비,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신약 개발까지 연결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이나 지금 신약 개발 업체들 많잖아요.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쪽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재무 구조를 보면, 자,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계속해서 뭐예요? 적자를 보고 있죠. 이런 사업 구조상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순수하게 기술력만으로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고 됩니까? 연구해야 되는 연구원들, 그리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 비용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칫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EN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모두 상쇄를 시킬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는 삼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망할 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EN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좋은데, 지금 그 시기적인 면,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까지 더한다면 EN셀은 지금 긍정적인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에 살 거냐,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은 고가 돌파하는 구간, 신고가 구간, 거기서 잡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EN셀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를 기준해서 해야 됩니다. 자, 공모가가 얼마냐? 16,740원에서 반등이 나왔죠. 정확하게 여기 15,300원입니다. 그쵸? 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공모가를 이탈해서 반등 나오고 나서 매매하거나, 아니면 공모가를 지지하고 반등 나오고 나서 확인하고 매매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이 고가에서 물려있는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확인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매매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EN셀은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모두 다 수렴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올해 5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돌파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만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실제 보면 ABL 바이오가 금요일날 시간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매도했죠? 8월 29일날 매도했죠. 목요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은 14.79%. 그리고 제가 언제 매수를 했는지 본다면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그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매수를 했죠. 그리고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리가켄 바이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 유한양행, 그쵸? ABL 바이오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그 바이오 종목군들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에이프릴 바이오,
그쵸? 돌파 구간, 그리고 금요일 날 매수한 HK 이노엔 돌파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 결과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HK 이노엔은 금요일 날 제가 2번을 매수를 했습니다. 시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상승하고 떨어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했고요. 또 수익 구간, 이미 한 3%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런 가격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지 마시고요. 가격에 대해서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HK 이노엔 돌파 구간이죠, 그쵸? 자,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ABL 바이오, 자 보세요, 돌파 구간이죠. 그랬을 때 14.79%의 수익 구간. 또 올려서 보면 유한양행은 아직 팔지도 않았습니다. 유한양행 보시면 어때요? 돌파 구간이죠. 그리고 급등세, 지금 30% 수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팔았습니다. 저가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올라왔을 때 샀어요. 그쵸? 그런 과정에서 5%씩 이렇게 손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확인했을 때 또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꾸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하는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올려서 보면 계속해서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아까 전에 보셨죠? 여기 모나 용평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는 아니지만 모나 용평,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6%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 또 올려서 보겠습니다. 뭐 바이넥스도 있고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큰 수익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근데 시장이 폭락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매도를 한 결과, 폭락 이후에 매도를 한 결과 2.7% 수익,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그때 다시 삽니다. 이런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엔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고가 돌파를 목돈에 두고 있죠. 아직까지 저 매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쵸? 여기서 제가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여기서 제가 뭐 유한양이나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이엔셀을 아직까지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매매 타점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한 가격적인 이해, 가격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을 모두 돌파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에서 맞아졌다는 거죠. 이걸 여기서부터 올라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다음에 반등하고 나서 매매를 하는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론적인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엔셀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서 수익 전환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이엔셀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이엔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스토리들, 뭐 삼성가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는 그냥 기대감, 그쵸? 배경일 뿐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맞춰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최단기간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해를 하셨을 때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